고개 드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 마지막 수업이네요. 또 이 기초입문 과정. 11월 달 시작했는데 금방 한순환이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또 양도속세 할 때 정도 되면 또 이렇게 결속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도속세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계속 양도세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음에 순환에 또 양도세를 잘 들어야지 하는데 또 잘 못 듣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로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심화이론 냈을 때 이제 들어갔을 때 막 그때 이제 양도세 공부하려고 딱 하니까 그때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어렵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속세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양도속세 할 때 정도 되면 11월 달 그 첫 마음은 어디 가고 12월 달 되면은 흐트러져 가지고 수업을 잘 안 들어요. 인강 수강생도 똑같습니다. 인강을 완강을 못 해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시간 없으니까 1월 달 강의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1월 조세 총론부터 이제 열심히 또 듣습니다. 그러다가 2월 말이 되면 또 남녘에서 봄 소식 들려오죠. 봄바람 불면서 흐트러져 가지고 양도속세 할 때 또 수업을 잘 못 들어요. 인강 수강생도 완강을 못 하고 또 여기 실강의 수강생들도 또 수업을 빠지고 그러니까 양도세를 잘 못 들었죠. 그렇다가 이제 3, 4월 달에 이제 4월 달 돼 가지고 3월 달에 또 열심히 시작하죠. 그런데 4월 달 또 복숭아꽃 사구꽃 아기진달래가 4월 말에 막 피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되어서 그러면 또 흐트러져 가지고 공부 제대로 못 해요. 그랬다가 5, 6월 달 돼서 이제 그때는 요약집 나와서 요거라도 이제 확실히 해야지 해가지고 딱 들으니까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도세 어렵다는 둥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항상 매년 보면 패턴이래요. 근데 꾸준히 기초 과정부터 꾸준히 이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무난하게 이제 무난하게 여름도 무난하게 넘고 마지막 마무리 무난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항상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패턴으로 흘러간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 드렸죠? 매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합격하는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수업을 잘 못 듣고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불만이 생기고 막 공부 안 해가지고 이제 불만이 생기고 그때 돼가지고 뭔가 이거는 못 들었는데 요 강좌만 듣고 합격하면 들으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말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2월 말이 되면 제가 요 얘기를 똑같이 또 반복합니다. 2월 말이 되면. 안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주변 수강생들을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얼굴들을 잘 봐놓고 지금 얼굴들을 잘 봐놓으세요. 서로 얼굴들을 잘 봐놓고 그럼 나중에 이제 2월 말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고 또 그 다음에 9, 10월달, 10월달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에 거의 8, 90%가 합격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이 오프라인 얼굴에 80%가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들을 잘 봐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소설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강 수강생분들도 요 강의를 들은 분들은 반드시 그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다가 못 듣고 이런 것보다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일단 완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완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수업을 일단 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빠지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오늘 493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 493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전체 복습은 아니고 양도소득세만 오늘 다른 거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딱 처음부터 끝까지 딱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양도소득세를만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우리 기초입문 과정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아이고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복습을 잠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잠깐 해 보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의 특징, 자, 여기부터 한번 쭉 훑어보고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뭐가 조금 문제가 생겼네.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부터요. 과세대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여러분들, 자, 양도소득세 의미 과세대상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의미 과세대상 한번 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시면 개요. 양도소득세 국세고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인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하죠. 그래서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 여러 번 양도하면 양도자별로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과세하죠. 소득세 과세 방식,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방식이 있었는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과세한다 틀리고요. 또 양도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하죠. 그래서 부부 공동 소유 물건을 양도하더라도 분배 비율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서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금 없고요. 자,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 양도소득세 우리 특징들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법에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자가 계산된 세금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자, 양도소득세 특징들 쭉 봤는데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역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그리고 현황부가 하니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양도일 현재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 배웠습니다. 토지 건물 대상이죠. 자, 근데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건물, 자, 건물 왜 건물이라고 하느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포함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건물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인데 이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먼저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자, 어떤 게 있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지상권, 전세권, 예,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근데 지역권, 얘네들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죠.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민법에 배우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숨소리 하나 안 들리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대답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인강수학 선생님들 중에 보니까 열심히 대답, 목소리 크게 목이 터져라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 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에서는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이런 권리도 대상이 됐었는데 양도세는 일체, 무체 재산권 다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그래서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자, 여러분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예를 뭘 들어드렸어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요 예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얘가 어떤 겁니까? 이거의 예가 어떤 거냐고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가 어떤 거냐고요. 예?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게 그 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됐을 때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이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고, 건물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동생 명의로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자, 물론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양도소득세가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계약금을 왜 치르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그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그렇죠. 자, 그다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기타 자산이 있는데 5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입니다.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죠. 그래서 그 예에 어떤 거 들어드렸어요?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요,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대상이 안 돼?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 예?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 동네는 헬스클럽 회원권, 이용권 회원권,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었죠.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이야.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 제 친구 골프장법인의 대표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했죠? 뻥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기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란 말이지.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되고,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항도해야 한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항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막 나와요. 자, 그래서 영업권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항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KFC 얘기도 이랬죠. 제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야. 그래서 예전에, 근데 지금은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얘기 드렸습니다. 강남점 있는데 영업권만 양도하면 안 되고 그 매장 건물과 함께 또는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등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다. 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험에 몇 번씩 나왔던 것들이고요. 특정한 법인 주식 2가지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이 되는 주식 2가지가 있다더라,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된다고 그랬고, 이주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주권을 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권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서 공익사업 시행할 때 건물 옮겨질 수 있는 권리예요.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이거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이주권이 요게 이제 어떤 때는 기타 소득으로, 어떤 때는 뭐 양도소득으로,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실무상,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 낸다? 그럼 무조건 이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양도세 또 대상에 주식 출자 지분,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인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장외 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게 그런 건지 자세히 알 필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요, 파생상품, 금융상품은 그냥 제목만 하시면 돼요. 대상이 된다는 거. 또 신탁 수익권이라고 해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다만 신탁 수익권이요, 신탁 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된다. 그러면 이때는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을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문제도 봤었습니다.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OX야.
X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실질과 현칙상. 민법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니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민법과는 다릅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 현칙이 정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고요. 근데 또 보세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여러분들. 자, 부동산 임차권 금방 또 좀 전에 봤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보시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양도 대상이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을 말한다고 그랬죠?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시면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O, X요? 금방 봤죠, 여러분들.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이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방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X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받고 인사말도 드렸고, 여러분들. 자, 또 보시면 양도소득세 우리 기출문 오늘 7주차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시원하게 우리 강남 해커스 오전반 저의 자랑과 보람, 특히 저의 보람이 되실 분들이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의 보람이 되실 분들. 금방 본 것도 대답 못하고 자, 저의 보람이 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참, 그래서 해마다 이게 보면은 똑같은 학원에서 강의해도 해마다 보면 어떤 곳은 막 분위기가 막 그냥 처음부터 막 엄청 달아올라가지고 막 열심히 막 공부하는 곳도 해도 있고, 어떤 애는 왠지 전반적으로 조용하신 그런 분위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저의 보람이 되실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자, 여러분 봅니다. 493페이지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자, 그래서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양도의 개념과 형태, 유형인데 어떤 때 양도로 보는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기출문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 양도가 뭔지를 오늘 알고 가시고, 양도의 유형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것은 이제 기본서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교하게 이제 해 나갈 거고요. 오늘은 그냥 양도의 개념 정확히 아시고 그 유형은 몇 가지만 살짝 예로 우리가 맛보기로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자,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잘생긴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 현칙상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로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에 해당한다. 이러면 틀려요. 양도소득세 양도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자,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받았다 그러면 사실상 이전했다고 봅니다.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나중에 양도담보, 매도담보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살짝만 좀 소개해드리면 양도담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양도담보는 재봉틀 판례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요
재봉틀을 굴려서 바느질해서 한 집안의 가정을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재봉틀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은행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는데 이 어머니가 여전히 이 재봉틀을 굴려서 사용 수익합니다. 그래서 반환질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갖고요. 근데 채권자한테 어떤 계약이냐,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양도담보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갑이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그래서 금전을 대여받는데 돈을 빌리는데요. 자, 그랬을 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을은 채권자입니다. 자, 그럴 때요, 갑이 만약에 이 자산에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참고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뭐 요거까지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죠.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자, 한번 볼게요. 민법에서 배우는데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요, 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이렇게 세 개 권능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배워요. 그럴 때 사용 수익은 누가 여전히 하냐면요, 양도담보계약 보세요. 사용 수익은 채무자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해요. 자, 이래서 보세요. 갑에서 을로의 이 양도 담보 목적, 채권 담보 목적으로의 이 이전은요, 등기 형식은 이게 소유권 이전인데 실질은 담보 이전이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형식적 이전이지.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의 이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나중에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아요, 채무자가. 그러면 담보 사유가 소멸됐죠. 그래서 담보 사유 소멸로 처분권 이전했던 거 다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다시 옵니다. 처분권 갔던 거 다시 와. 이때 담보 사유 소멸로 인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의 이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 갔던 거 다시 온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변제기가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채무자가. 그래서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합니다.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한다고 하는데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했을 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간 거잖아요, 제3자한테. 자, 그래서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양도소득세는 매각이 됐을 때 누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냐, 그러면 보세요. 그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이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했는데 일단 보세요. 채무가 얼마였냐면 채무가 3억이었는데 매각 대금이 예를 들어서 매각 대금이 5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산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채무자 갑은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게 됐습니다.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자산이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해요. 근데 또 보세요. 이 채권자는 자기 채권 3억 원 만족을 얻고 나머지 2억 원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2억 원 최종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이 누구한테 됐냐, 그러면 채무자한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면 이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아니라. 자, 우리 시험에서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요거만 하면 돼요. 시험에 지금 몇 번 나왔던 것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라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자산이 매각됐을 때 제3자에게 변제 충당한다고 하는데 매각됐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결만 하면 됩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이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요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요 최근에 요거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골라라 그래서 요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자 보세요. 사실상 유상이전해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뭐다? 유상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야, 나중에 공부 이제 좀 많이 됐을 때, 판례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잘 모르겠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직접적인 이전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답하셔야 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493페이지 봅니다. 493페이지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 정의를 봅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밑줄이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질자 등으로 인해서, 또 여기 밑줄이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건 밑줄이요. 그래서 밑줄이고,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그래서 더 줄여서 우리는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상 이전 봅니다. 과세대상 자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 이전에 하며, 자, 무상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내려와서 3번 봅니다. 사실상 이전이요. 민법상 물권 변동의 요건인 등기와는 관계가 없다. 즉 소득세법에서는요, 밑줄이요, 실질과 현칙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로 봅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은 과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양도의 유형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양도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문제 한번 잠깐 하나 보고요. 무상 이전에 따라서 번호가, 여러분 오늘 자료는 지난주 양도소득세 나눠드린 자료에 이어서 자료가 이어지는 거라, 번호가, 문제 번호가 5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4번까지 있었고 자료가, 그래가지고 5번부터 이어지니까 왜 1번 없어요 오늘 자료는, 이러지 말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지난주 자료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봅니다. 여길 보세요.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X요. 예? 금방 봤는데 여러분들, 본지 10초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자,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야지,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OX요. 맞죠, 여러분들? 이게, 자, 정확히 지금 양도담보 형식적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양도담보에 관해서 지금 이 지문을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의 유형이 나오는데, 제가 다 자세한 것은 뭐 대물변제라고 해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민법적인 지식들을 좀 쌓고 오면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몇 가지만 살짝 예를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매매가 대표적인 유형이죠.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매도가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인데, 자, 봅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어떤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사실상 이전하고요. 자, 대가를 받아야죠. 갑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매매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매매할 때, 자, 대상 자산을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이전했습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매매 대금을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보면, 자, 거래대금 받고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그래서, 자, 갑의 이 매매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고요. 또 그 다음에 교환 한번 볼게요. 교환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교환은 금전 이외 재산권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갑 소유의 A 건물, 그 다음에 을 소유의 B 토지 동등 가치로 맞바꾼다 그러면, 자,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사실상 이전하고요.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B 토지를 대가로 받잖아요. B 토지를 대가로 받고 A 토지 이전했으니까 갑의 이 A 건물 이전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의 A 건물을 대가로 받고 이전하죠. 자, 그래서 을의 B 토지 이전도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법인의 현물 출자.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한번 보세요. 법인의 현물 출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 설립되는 설립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회사의 갑이요,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갑이 어떤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사실상 이전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갑이 무슨 대가를 받냐면 출자자 갑이 무슨 대가를 받았냐? 이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고요. 무슨 대가를 받냐면 설립되는 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이 현물 출자도 출자자의 이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주식 출자지분 받고 이전하니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다 이런 것들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물 변제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민법에서 좀 배우고 오시면 제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으로 현물로 이 변제 가름하여 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채무를 면하게 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건데요.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도 양도에 해당해요.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권자로부터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이 이전하기 때문에 수용권자한테 양도에 해당합니다. 어떤 예전에 강의할 때 키가 구척장신인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저 뒤에서 붙어 있죠. 예전에 턱턱 걸어와가지고 저한테 쉬는 시간 잠깐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부터 쫙 걸어가지고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뒤따라 그 수강생 이러고 가고 나는 이러고 가고 뒤따라서 바깥에 나갔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충청북도 어디 진천군의 어디 농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면서 보상금 받은 게 있는데 아니 이번에 세무서에서 뭐가 왔는데 아니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뭐가 왔다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막 지들이 멋대로 내 땅에다가 도로를 내고 말이야. 그리고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이런 법이 있는 겁니까 하면서 흥분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나한테 아이고 수업 시간에 뭘 배워가지고 도대체 자 그러냐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이죠. 양도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세무서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나와 있는 대로 빨리 양도세 내라 내가 그랬는데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당합니다. 공매나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이것도 양도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양도세 이 부분 강의하는데 저한테 시름이 가득한 얼굴 찾아왔어요. 제 친구 얘긴데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 친구 얘긴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제 친구네 집인데요. 그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집이 그 경매에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망했는데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수용도요. 아니 공매 경매도요.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당합니다. 자 근데 다만 만약에 이 공매 경매로 넘어간 자산이 만약에 취득한 가격은 1억이었는데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서 경락된 가격이 만약에 7천이다. 자 그러면 1억에 사는데 7천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실제는 마이너스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공매나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매각, 변제, 충당. 제가 아까 그랬죠?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등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담보 증여도 자세히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기초면 과정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들이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뭐 공매, 경매, 수용 같은 이런 경우들 양도에 해당한다. 뭐 대물 변제란 부담부 중에도 있는데요. 아직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오늘은 뭐 달달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는구나, 그냥 한번 봅니다. 무상이전이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닙니다.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이런 개념들을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제가 다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쭉 다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반드시 유상이전이지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교재 한번 보니까 양도의 개념 및 형태에서 양도의 개념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양도의 형태 2번 493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요. 매도요. 민법상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약정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매도는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매매, 매도. 교환이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며 성립하는 계약인데, 양도세 대상 자산을 밑줄입니다.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양도로 보아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밑줄. 그리고 현물 출자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 양도소득세 대상물을 법인에 현물로 제공하고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와 양도소득세가 과세한다. 법인의 현물 출자도 신주 설립하는 회사로부터 신주 주식을 배정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여러분 민법에서 조금 배우고 오시면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 이뤄져도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수용.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도 있는데 나중에 부담부 증여를 자세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넘어가고요. 495페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이런 거 나오는데 나중에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양도담보를 보세요. 의 한번 읽어볼게요.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이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예. 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의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거 그냥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제목만 아시면 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A, B, C요. 요거 줄 긋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A번 볼게요.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B번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제가 양도담보 아까 설명드렸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그죠? 여전히 채무자가 어디 갔어요? 사용 수익하고 지웠구나.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그랬죠? 예. C번요.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자,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소유권 이전, 형식적 이전입니다. 자,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제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그죠?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D급번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밑줄입니다.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 매각한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오늘 그냥 이런 것들이 이런 때는 양도에 해당하고 사실상 유상이죠. 이런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한번 그냥 보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교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만 정확히 알면 되냐면 양도의 개념이요. 자, 돌보세요.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등기 등록과 무관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유상 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 양도의 개념 정도를 정확히 알고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 수용, 공매, 경매 등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는데, 무상 이전이라든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이 오늘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양도속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이것도 시험에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제가 32회 시험 앞두고서는 요거 이제 양도속세 올해 나올 차례 됐다 그랬는데, 자, 32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33회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이제 확 낮아졌습니다. 32회 시험에 나왔으니까 33회 시험에서는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 절대 안 한다고 했죠.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출제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 대비해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자, 근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느냐, 취득 시기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하는데,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은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살짝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원칙적으로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합니다.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취득 시기로 하냐?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은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그런 거지 계약서상 잔금 지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계약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소일,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개소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부동산 세법이니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입니다. 등기접수일 빠르면. 그래서 요거만 딱 일단, 자, 가장 중요한 거 요거만 딱 알고 갑니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계약서는 상관없다. 자,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등기접수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만약에 계약일이 2022년 만약에 3월 2일입니다. 계약일이. 근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2년 4월 만약에 10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대금 청산일은 2022년 4월 만약에 20일입니다. 근데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2022년 5월 25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합니까? 이 을이 이걸 갖고 있다 나중에 팔 때, 또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취득 시기요.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느 때를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로 해요? 대충 자, 정확하게 다시 얼버무리지 말고, 네?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이야. 4월 20일이야.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 꼭 확인해 봐야 되고요. 등기 접수일은 더 늦으니까 4월 20일, 대금 청산일 4월 20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기고요.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에 그러면 양도 시기는 언제냐? 갑 입장에서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갑은 양도한 날. 갑에 대해서 지금 갑이 을한테 부동산 팔았잖아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일은 어느 때로 합니까? 예? 자, 양도일도 대금 청산일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자, 여러분 갑과 을이 지금 만났잖아요. 4월 20일 날. 그래서 잔금 치르고 저 잔금 치르고 얘는 저 잔금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갑 입장에서는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고 을 입장에서는 이날이 산날이고, 그죠? 두 사람 만나서 판날이고 산날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매의 경우는 이게 같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요, 등기 접수일이요, 3월 25일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조건 똑같게 하고요. 똑같고.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 언제입니까? 네?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는 양도시기 언제입니까? 예? 대금 청산일 원칙인데 등기 접수일이 빠르니까 당연히 등기 접수일입니다. 3월 25일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요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은 다시 5월 25일로 하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자 불분명하다. 명시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 언제입니까? 을 입장에서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 5월 25일입니다. 자, 양도 시기도 똑같은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 자, 그래서 5월 25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어, 등기 접수일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496페이지 개요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유한에 중요하다, 세금 계산하는데 이 일반 조건에 양가로 1번 원칙 대금 청산일입니다. 자산의 양도책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로 한다. 밑줄짝이요. 그리고 이 경우 이어지는 얘기는 읽지 마세요. 자,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읽지 마시고 원칙 대금 청산일 이것만 보고 497페이지 예외 등기 접수일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설이요. 주식은 명의개설인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냥 등기 접수일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자 등기 접수일 밑줄이요. 자, 그래서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대금 청산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496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양가로 1번 원칙 대금 청산일 그 제목 옆에다가 원칙 대금 청산일 제목 옆에다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 X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바꾸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바꿔냅니다. 아니고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이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요거 써놓으시고요. 그 제목 옆에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는 지금 보지 않고 나중에 차차 배워나갑니다. 오늘은 그냥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실무에서도 여러분 실생활에서 내가 1세대 1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 보유기간 계산하거나 뭐 등등 막 그러고 그럴 때 있죠. 물론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장기 보유특별공제든 뭐든 뭐 보유기간 양도세 소득세에서 계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한 날하고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실무적으로는 그냥 언제가 시험 문제에서 그렇고 자 원칙 하여튼 대금 청산 불명함 등기 접수 이거잖아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항상 대금 청산이라고 등기 접수라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98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인데 잠시 쉬었다가요.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